아침마다 화장실 문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장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절대 게으르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섬유질도 챙기시고 운동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물 2컵 마시고 요구르트 드시고 채소 듬뿍 먹었는데도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시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겨우 나와도 또 며칠 뒤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 답답함,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물과 섬유질을 먹어도 소용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왜 오히려 더 딱딱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셋째, 약 없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구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지금 이걸 알면 변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더 이상 힘주고 애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괜찮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변비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장을 건조기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생각 없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옷을 넣으면 그냥 돌립니다. 옷이 얼마나 젖었는지, 얼마나 말랐는지 판단 안 합니다. 그냥 설정된 시간만큼 계속 돌리면서 수분을 빼냅니다. 대장도 똑같습니다. 대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판단이 없습니다. 변이 충분히 부드러운지 이미 딱딱해졌는지 확인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수분을 빼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말립니다. 보통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때는 거의 액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되고 점점 고체로 바뀝니다. 정상적이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은 계속 수분을 빼냅니다. 1시간 더 있으면 수분 조금 더 빼고 2시간 더 있으면 또 빼고 하루 더 있으면 또 빼냅니다. 결국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으시는 순간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참아도 변은 계속 말라갑니다. 30분 참으면 30분치 수분이 빠지고 1시간 참으면 1시간치가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장실 가면 이미 너무 딱딱해져서 나오기 힘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딱딱해진 변은 장을 통과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부드러운 변은 쉽게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딱딱한 변은 장벽에 걸리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더 걸리고 시간이 더 걸리면 수분이 또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봅시다. 여러분이 물을 한 컵 마신다고 칩시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물은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럼 대장까지 가는 물은 얼마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까지 간 물도 대장벽에서 다시 흡수됩니다.
결국 변 자체에 남는 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이미 딱딱해진 변에는 물이 안 닿습니다. 변은 대장 끝쪽에 굳어 있고 물은 대장 입구 쪽에서 흡수되니까요. 물이 변까지 도달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몸 전체가 탈수 상태면 대장도 더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섬유질은 어떻습니까? 섬유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과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안 녹습니다.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딱딱한 섬유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부피가 커지면 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촉진합니다. 좋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변이 딱딱한 상태에서 불용성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만 더 커집니다. 딱딱한 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더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채소 열심히 드시는데 왜 변비가 더 심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수분 공급 없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참지 않기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변비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은 생각 없는 건조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말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변이 딱딱해지기 전에 내보내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정확합니다. 변이 직장까지 내려오면 신호를 보냅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느낌 옵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를 놓칩니다. 바쁘다고, 지금은 불편하다고, 조금 있다 가자고 미룹니다.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30분만 미뤄도 변은 이미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장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 위에서 대장으로 신호가 갑니다. 이걸 위대장 반사라고 부르는데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수축하면서 변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에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하루 종일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오면 무조건 가라고요. 지금 하던 일 멈추고 가라고요.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 버리라고요. 그게 가장 쉬운 타이밍이라고요. 신호가 왔을 때 5분 안에 화장실 가는 것과 30분 후에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5분 안에 가면 쉽게 나옵니다. 30분 후에 가면 이미 딱딱해져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화장실 참는 게 습관이 되면 몸도 그렇게 적응합니다. 신호를 보내도 안 가니까 아예 신호를 약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점점 변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만성 변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아까 불용성 섬유질 얘기했죠? 이번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변비 해결의 핵심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습니다.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합니다. 끈적끈적한 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변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부드러워집니다. 수분을 붙잡아 두니까요. 불용성 섬유질은 그냥 딱딱한 섬유 덩어리입니다. 물이 와도 흡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릅니다. 스펀지처럼요. 그래서 변 속에 수분이 유지됩니다. 대장이 아무리 수분을 빼려고 해도 수용성 섬유질이 붙잡고 있으면 완전히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수용성 섬유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귀리입니다. 오트밀 드셔보셨죠? 물에 불리면 걸쭉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수용성 섬유질 때문입니다. 보리도 좋습니다. 사과, 배 같은 과일에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 바로 밑에 많습니다. 해조류도 훌륭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거요. 이것들도 물에 넣으면 미끈미끈해지죠? 그게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콩류도 좋습니다.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모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하루에 한두 가지씩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 점심에 미역국, 간식으로 사과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보충제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물과 함께 먹는 겁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만나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 없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같이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각도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앉는 자세가 변비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치골직장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직장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마치 호스를 구부려 놓은 것처럼 각도가 생깁니다. 왜 이런 구조일까요? 평소에는 변이 새지 않게 막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각도가 있으면 변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똑바른 호스는 물이 쉽게 흐르지만 구부린 호스는 물이 막히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변을 볼 때는 이 각도가 펴져야 합니다. 각도가 펴져야 변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펴지느냐? 쪼그려 앉으면 펴집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서 각도가 펴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좌변기가 아니라 쪼그려 앉는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 자세가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배변 자세입니다. 그런데 현대식 양변기는 의자처럼 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는 편하긴 한데 각도가 안 펴집니다. 양변기에 앉으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90도 각도를 이룹니다. 이 상태에서는 치골직장근이 여전히 직장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겨우 나갑니다. 변이 부드러우면 그래도 나오는데 딱딱하면 정말 힘듭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발을 높이면 됩니다. 화장실에 작은 받침대를 놓고 발을 올리는 겁니다. 높이는 15cm에서 20cm 정도면 됩니다. 두꺼운 책 몇 권 쌓아도 되고 작은 발판 사도 됩니다. 발을 올리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면서 직장의 각도가 펴집니다. 똑같은 변이라도 자세만 바꾸면 훨씬 쉽게 나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습관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컵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이게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수용성 섬유질을 챙깁니다. 오트밀이나 보리밥이 좋습니다. 과일 하나 추가하면 더 좋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식사하면서 물도 함께 마십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위대장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발받침대를 놓습니다. 발을 올리고 앉습니다.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도록요. 이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기다립니다. 힘을 주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려도 안 나오면 억지로 힘주지 말고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몸이 그 시간을 배변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점심, 저녁 식사에도 수용성 섬유질을 조금씩 넣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나 해조류, 콩류 중 하나는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국이나 찌개도 좋습니다.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그리고 중간중간 한두 모금씩 마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문제가 됩니다. 첫째, 즉각 효과를 바라지 마세요. 변비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방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해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새로운 패턴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고 같은 음식 먹으면서 몸이 리듬을 찾아갑니다. 이 기간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자극성 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커피, 알로에, 센나 같은 것들은 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쓰면 장이 둔해집니다.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자극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장이 됩니다. 이게 자극성 변비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기간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성이 생깁니다. 셋째, 과도한 섬유질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섬유질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찹니다. 장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추가하세요. 오트밀 반 그릇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한 그릇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하면서 불편한 증상도 줄어듭니다. 넷째, 물 없이 섬유질만 먹지 마세요. 섬유질은 물과 함께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물 없이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섬유질이 많은 채소만 먹고 물을 안 마시면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다섯째,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시도해보고 안 나오면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미 변비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끊으면 안 됩니다. 천천히 줄여가야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참지 않기, 수용성 섬유질 섭취, 올바른 자세, 이걸 먼저 습관으로 만듭니다.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서 변의 상태를 관찰하세요. 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나오기 쉬워지면 그때부터 약을 조금씩 줄입니다. 매일 먹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 3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천천히 줄여가는 겁니다. 몸이 스스로 배변하는 능력을 되찾을 시간을 줘야 합니다. 장기간 약에 의존했으면 장 근육이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강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며칠 안 나온다고 바로 약을 다시 늘리지 마세요. 3일에서 4일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물 섭취를 늘리고 수용성 섬유질을 조금 더 챙기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움직임이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전혀 변을 못 보시거나 심한 복통이 있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 변비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당뇨, 갑상선 질환, 파킨슨병 같은 경우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저질환 관리가 우선이고 변비 관리는 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변비를 일으킵니다. 진통제, 항우울제, 칼슘제, 철분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대안을 찾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는 성격 문제도 아니고 나이 탓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변비는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화장실 참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 수분 부족, 잘못된 자세,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습관이 만든 문제는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몸은 따라옵니다. 변이 딱딱해지기 전에 내보내는 구조, 수분을 붙잡아두는 구조, 각도를 펴주는 구조, 이 세 가지만 만들면 됩니다. 특별한 재주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지 않기, 이것만이라도 지켜보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변비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 다음 수용성 섬유질 하나 추가하세요.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 이것만 시작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발받침대는 오늘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책 몇 권이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을 덜 주고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변비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고 재료를 주고 올바른 자세를 주면 몸이 알아서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 한 달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변비 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매일 아침 편안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그 느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